어제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보시죠. 손정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미국 당국에서 인도 요청을 했어요. 보시죠. 근데 법원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손정우 미국 인도는 피했지만 성인지 결여 판결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손 씨 인도 거절 주장을 불인정하면서 인도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국내 수사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등 7년 6개월형 안팎될 듯.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미국 같다면 세계 혐의 최고 60년형도 가능하다. 법조계 여성계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 비판하고 있는데 법원 쪽에서는 뭐 나오는 소리가 이거 면죄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이 좀 되고 있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손정우 미국 송환 기각에 판사 비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 숫자가 늘고 있죠. 손 씨 이미 성범죄 1년 6월형을 마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석방됐죠, 어제.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인도 막으려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직접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니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법원 국내에 남겨 추가 수사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지열 변호사. 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그 요청을. 그러니까 기각이죠. 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게 예. 뭐 일부에서 잘못된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일단 인도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을 예. 미국 법원에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인 거죠. 근데 예.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은 어떤 경우에 원래 만들어진 거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제3국으로 도피했을 때 그 예. 사람 우리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이니까 데려와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게 돌려달라는 의미의 인도 청구가 그렇죠. 원래적 의미인 겁니다. 원래 보통은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한 111건의 인도 청구가 있었지만 거의 기각된 사례가 없어요. 대부분 받아들여졌어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왔으면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그게 이제 해외 외국인인 예.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 이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할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사실 뒤집힌 사안인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이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재판하겠다라고 인도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원래 인도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는 정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건 맞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겁니다. 국민 감정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해요. 예. 그러면서도 뭘 진짜 속내는 뭐냐면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예. 앞으로 사이버 범죄라든가 지금 이제 범죄 양상이 달라서 국가 간에 다국가가 연결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뭐 국내에서 그렇죠. 뭔가 예. 활동이 되거나. 그럴 때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이 한국 검찰이나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에 미국 검찰에 고소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가면 예. 다 넘겨줘야 돼야 될까? 우리의 형사 관할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예. 이 고민을 재판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을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뒷받침이 돼야 될 건 뭐냐? 예. 그런 겁니다. 손정호 씨가 됐든 앞으로 다른 사람이 됐든 예. 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이게 믿고 우리의 형사 관할을 우리 국가의 법원과 검찰을 예.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건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명분을 내세웠는데 예.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미 1년 6개월밖에 예. 안 돼놓고 뭘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재판해야 예. 된다고 하느냐. 이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방금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논란이 되는 까닭은 같은 혐의지만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벌어져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행위에 대해서 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죠. 근데 예. 재판부가 고민한 부분은 아마 범죄인 인도 법 같아요. 그 법에 보면 절대적으로 인도를 하지 말아야 될 사유가 있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인도 대상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를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사안은 보면 인도 대상 범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9개 범죄인데 예. 거기에 돈 세탁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범죄 수익은익. 범죄 수익 관련된 부분이 예. 미국엔 있어요. 그것도 있고 예. 한국에는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손정우 씨 아버지께서 예.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재판이 계속 중이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예. 어쨌든 인도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법을 해석하고 예. 그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제 합리적 설명을 했던 부분 같아요. 이용자들은 처벌을 운운했는데 사실은 예. 이용자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처벌된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경하게. 예. 그래서 국민적 정서는 그렇지만 저는 재판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따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미 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인도 범죄 대상이 좀 범위가 예.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절대적 인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예. 아마 인도 거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내용입니다. 이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인도를 막으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직접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사당국에서는 이 부분은 처음에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건데 이 부분을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한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죄 저 부분을 아마 특정해서 고소한 이유가 예. 미국에서는 돈 세탁 부분이 이미 기소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이 인도 대상 범죄 범위가 이제 달랐는데 같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한 거죠. 기소하게 하면은 그 범죄 인도법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인도를 하면 안 되는 사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저거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법의 취지상 인도를 하면 안 되는 범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예. 그런 법의 취지를 살려서 인도 거절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재판부의 고민이 좀 듭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일단 두 분 변호사님께서 이게 법률적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어요. 예, 지금. 법률적 설명을 잘 예. 해주셨는데 밤 사이에 이제 뉴욕 타임즈라든지 외신 보도를 예. 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을 조롱하는 이 기사하고 관련해서 기사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저기 저 불법 아동 포르노 예. 성착취물. 착취물을 예. 다운로드만 받아도 미국에서는 15년형인데 예. 저 나라에서는 세계 최대의 그 아동 운영자. 성착취물 그 운영을 했는데도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더라 하는 이런 조롱형 기사를 외신들이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뭐 두 분 변호사님께서 그 법률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이 사건을 계기로 외신에서 범죄자 천국으로 인식이 될 소지가 있다. 예. 저 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처벌을 안 한다. 앞서 기사를 쓰게 하면서 이건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사실 미국에 가서 60년형을 받을 범죄를 저지르고 예. 한국에서는 1년 6개월 살고 나온다면은 예. 이건 한국 사법 체계가 그냥 면죄부 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예. 사실 원래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예. 성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하게 다뤄야 예. 되는데 더 외국에서 이렇게 조롱을 받을 정도로 사법 체계가 허술하다면 예.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계 폭력 파문과 관련해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폭행, 폭언, 성추행, 성적 지향주의가 부른 인권 유린의 뒤안길이다.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포츠 정신이라는 말이 있다. 따돌림 폭력 성추행이 스포츠 정신은 아닐 텐데 아주 따갑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당부의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뭔가 약간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7년 전 우한 연구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구조와 96% 닮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영국의 한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취재를 통해서. 그러면은 코로나 중국 발원설 이게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까? WHO 세계보건기구 곧 중국에 조사단 파견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이런 상황에서 신종 돼지 독감 그리고 흑사병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중국 정부 엎친 데 덮쳐 곤혹스럽다. 그런 가운데 우한 연구소에서 7년 전에 뭔가 있었다. 지금과 96% 일치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비말뿐 아니라 공기 전염 가능성도 높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32개국 과학자 200여 명이 경고를 한 겁니다. 단순히 비말 주의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럼 이게 새로운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WHO 예방 수칙 수정 촉구했다. 우리 보건당국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작은 비말이든 그게 에어로졸이든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기를 좀 더 많이 시키고 자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에어로졸, 작은 비말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은 전파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고성능의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전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확인이 된다면 배종호 교수님, 네, 에어컨 이거 심각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경 본부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 비말 전파하고 예. 이 공기 전파를 구분하기 어렵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사실상 비말로 나가도 결국 그게 이제 에어로졸 정도의 작은 입자로 바뀌면서 예. 수분이 빠지면은 그게 이제 공기를 통해서도 사실상 감염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7, 8월쯤 되면은 뭐 이게 800명 하루에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1단계 거리두기가 아니라 다시 예. 사회적 전체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점점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남을 누르니 강북이고요. 수도권을 누르니 충청입니다. 집값 풍선 효과죠. 그런데 지역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대출을 규제하니 매매 대신 전세로 몰려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을 예고한 정부, 또 땜질식 봉합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데 근본 대책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자꾸만 묻게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